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빛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곧 그 길을 걷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께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나 문자, 혹은 혹하는 제안들 때문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사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사기 범죄가 우리 노년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과 그 수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들어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노년층이 사기의 표적이 될까요? 사기범들이 왜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거의 경험상 권위 있는 기관이나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청이다, 검찰이다, 은행이다 같은 말에 쉽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에 따르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혹은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투자 정보나 건강 비법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정보나 수법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사기범들은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의 심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사기 시나리오를 만들어 접근합니다. 1점, 전화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 보이스피싱. 가장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죠.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경찰청 수사관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불법 도박 자금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안전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핵심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이 당황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의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으실 뻔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지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에 연루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기범은 이어 사건 해결을 위해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어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집에 있었고 아들이 수상하게 여겨 전화를 가로채어 사기범과 대화한 후에야 사기임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아들이 옆에 없었다면 큰 피해를 보실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대처법,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체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수사 중이니 돈을 보내라 등의 말을 들으면 100% 사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 인출 및 전달, 타 계좌로의 이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수상한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반드시 내용을 알리고 상의하세요. 2점, 문자를 이용한 교묘한 속임수, 스미싱. 어머니, 저 폰이 고장 나서요. 이 번호로 문자 주세요. 급하게 돈 좀 보내주세요. 또는 택배 배송 문제로 고객님 주소 확인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미싱이라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명절 전후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도 얼마 전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진행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여 상품을 확인하세요. 호기심의 링크를 누르려던 찰나 옆에 있던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이상해요 라고 말해주어 다행히 피해를 면했다고 합니다. 손주가 아니었으면 개인 정보가 털릴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대처법.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웹 발신, 국제 발신 등의 문구가 있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한도를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온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인지 확인하세요. 3점 건강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사기. 이 약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 기계만 있으면 만성질환이 완치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간절함과 불안감을 악용하여 효과가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를 벌입니다. 무료 체험이나 공짜 선물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가머니설로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 흔합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방문 판매업자가 나타나 이 특별한 물만 마시면 암도 낫고 치매도 예방된다며 효능을 과대 광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물을 나눠주고 어르신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 후 몇몇 어르신들이 이 물을 마시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하자 다른 어르신들도 혹하여 한 병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그 물을 몇 박스씩 구매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은 일반 생수에 불과했고 업체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돈은 돈대로 잃고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대처법. 만병통치약, 기적의 치료제 등의 과대 광고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료 체험이나 공짜 선물을 미끼로 한 홍보관 방문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방문하더라도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정상적인 가격을 벗어나는 고가의 제품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4점. 고수익의 유혹, 가짜 투자 사기. 원금 보장, 월 5% 수익률 보장. 지금 투자하시면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주로 신종사업, 가상화폐, 해외 투자 등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속여 신뢰를 쌓은 후 나중에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들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제 이모부께서 당하실 뻔한 사기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모부께서는 혹하여 투자할까 고민하시던 중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관심과 발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큰 돈을 날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대처법.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권유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투자 상품의 실체와 운영 주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나치게 짧은 시간 내에 투자를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미리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 가상화폐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투자 분야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점.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사기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로맨스 스캠입니다.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다양한 핑계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사칭하며 급한 수술비, 사업자금, 한국 방문을 위한 비행기, 표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결국에는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한 어르신이 겪으셨던 일입니다. SNS를 통해 자신을 유럽에 사는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같이 어르신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신은 나의 운명이다. 곧 한국으로 가서 함께 살고 싶다며 환심을 샀습니다. 어르신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주었고 급기야 그 사업가가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돈이 조금만 있으면 곧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후 그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어르신은 큰 상실감과 함께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셨습니다. 대처법.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외국에 거주한다, 지금은 만날 수 없다 등의 핑계를 대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유명인이나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만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마세요.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즉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상의하세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심리적 기법. 사기범들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긴급성 부여,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등 시간을 촉박하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권위가장, 경찰, 검찰, 은행원, 의사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업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지시를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고립유도,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의 소통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혼자서 사기범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감정 조작, 동정심 유발, 과도한 칭찬,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 등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흔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보 불균형 이용,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복잡한 용어나 절차를 내세워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법들을 알고 있다면 사기범들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영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바로 과도한 친절, 급박한 상황, 비밀 유지 요청,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 터무니없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영영은 무조건 의심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예방 및 대처법. 영영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영영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입니다. 여기서 영영은 바로 과도하게 좋게 들리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공짜, 만병통치, 원금 보장, 고수익, 특별한 기회 등 상식 밖의 조건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국가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내는 링크는 무조건 의심하고 클릭하지 마세요. 악성 코드 감염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자녀나 주변 지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은 최고의 방패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뉴스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나 소셜 미디어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절대 믿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는 금지하세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경찰 청국번 없이 112 등 공식 기관의 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숙지하세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특히 금융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노년. 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감은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기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족 간의 예방적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은 적 없으세요? 이상한 문자 온 적 없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노년층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과 그 예방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건강기능식품 사기, 가짜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까지 사기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형과 수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영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입니다. 즉, 상식적으로 너무 좋거나 너무 급하게 들리는 제안은 무조건 의심하고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이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거나 옆에서 함께 시청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지인분들 중에 사기 피해를 겪으실 뻔했거나 당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예방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